자, 시작합시다. 17번 갈게요. 조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조합이 같아지도록 하세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수열에서는 반드시 뒤에 거 두 개가 똑같아야만 같은 값이 나왔어. 5p의 4면은 5p의 4랑 같아지고 7p의 3이면 7p의 3이랑 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조합도 일단 시작을 합니다. r 플러스 2랑 2r 플러스 4가 같아진다. 그럼 넘어가면 r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음수니까 이상하지. 그죠?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조합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 하나. 5c의 3은 5c의 2랑 똑같죠. 10c의 3은 하여 10c의 7이랑 똑같거든. 그걸 이용하자. 두 녀석의 합이 뭐랑 같아진다? 앞에 녀석 10이랑 같아지면 돼요. 뭔 말할? 그래서 계산해주면 3r은 6 넘어가니까 6r은 2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r의 값을 밑에 거에서 답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가능한 r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두 개가 다 답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알았죠? 예. 끝. 다음. 목이 안 돌아오는데? 54번 가보자. 수현이 지금 학원에서 전화 올 수도 있겠다. 한승현 왔습니다. 가자. 54번. 정역과 공역이 각각 정역은 x 1, 2, 3, 4 공역은 1, 2, 3, 4, 5, 6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인 함수 f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가. x의 원소 a와 b에 대하여 만약에 함수값 fa와 fb가 똑같으면 뭐다? a는 b랑 같다.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a와 b가 다르다. 이면 fa와 fb는 다르다. 뭐 쓴 거야? 대우를 이용한 거죠. 얘랑 같은 말인 거지.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다? 한글로 1대1 함수이고 싶다. 그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음? 그러고 나서 이제 최소값은 반드시 1, 최대값은 5로 가주세요. 1과 5로는 반드시 대응하고 1보다 작은 곳에는 대응하지 말고 1보다 큰 곳에는 대응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 정의역 x 1, 2, 3, 4에서 1대1 대응으로 가줄 건데 1, 2, 3, 4, 5, 6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6으로는 가면 안 되고 반드시. 그리고 5로는 반드시 가야 하고 1로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각 1과 5라는 얘기는 대응을 참여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나서 4개의 원소가 대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만 가니까 우리는 먼저 뭐 하자? 3개 중에서 2, 3, 4 두 개를 일단은 뭐 합시다? 선택만 해줍시다. 왜? 먼저 골라놓은 1, 5와 함께 뭐 해줘야 돼? 대응을 시켜줘야 되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좀 이따 할게. 일단 선택만 해주고 나서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마지막 몇 개? 4개를 가지고 뭐 해주세요? 정의역의 원소 4군데에다가 하나하나씩 대응해주세요. 뭐예요? 4팩.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3C는 얼마? 3. 4팩은 얼마? 24.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24 곱하기 3. 7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일단 1, 2, 3, 4, 5, 6 중에서 6은 절대로 가지 말고 1, 5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먼저 정의역의 원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서
선택된 두 놈이 각각 1과 5에 반드시 대응하세요. 해주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2, 3, 4 중에 예를 들어서 2, 3, 4 중에 지금은 내가 2, 4를 동그라미 쳤지만 3개 중에 2개를 뭐 해주면 돼? 남아있는 두 녀석에다가 대응시켜주면 또 되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럼 얘 얼마? 12, 얘 얼마? 6. 그래서 곱해주면 답은 72. 같은 답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풀이 과정 자체가 항상 오직 이 방법을 반드시 쓰세요 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순열할 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숙제 풀이를 해보다 보면 풀이가 한두 가지 너희들이 이걸로 푸세요 저걸로 푸세요가 아니라서 풀이가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서 너희들의 풀이도 다 맞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는 왜 틀렸는지 저거는 왜 틀렸는지를 물어보기도 해야 된다 그랬지. 제대로 공부하려면.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럼 이제 65번 가볼까? 어려. 자, 65번, 66번 하고 오늘 남아있는 시간 문제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알았죠? 갈게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간격으로 15개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골라주세요.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자, 뭐야? 말 그대로 점을 이어서 뭐 만들고 싶대? 직선 만들고 싶대. 그럼 뭐야? 15개의 점들 중에 2개만 골라주면은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직선 만들어지죠. 오케이? 근데 그 중에는 직선의 경우에는 제외해야 되는 게 있지. 어떤 거? 중복되는 것들. 즉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점들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는 이걸 골라도 빨간 직선, 이걸 골라도 빨간 직선, 이걸 골라도 빨간 직선이니까 중복되는 게 좀 많거든. 그래서 3개 중에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점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들에서는 하나만 남겨놓고 카운트하고 나머지는 제외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끝이 아니지. 또 뭐 있어? 6, 7, 8, 9, 10, 11개가 있죠. 3개가 일직선상에 놓인 거. 야, 몇 개라 했냐 내가 방금? 11개라 그랬니? 1, 2, 3, 4, 5, 6, 7, 8, 9, 10, 11. 맞네. 11개가 있어요. 또 뭐 있어? 이게 다가 아니죠. 뭐 있어? 5개가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거 있지? 어떤 거? 이런 거. 하나, 둘, 세 녀석. 이 세 녀석들은 뭐야? 5개가 일직선상에 놓여있다 보니 그 중에 2개를 고르는 만큼은 직선이 다 똑같은 걸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을 골라주면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3, 2, 22. 이게 얼마야? OC는 외워두면 편해요. 10, 빼기 1, 9, 27.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게 얼마? 105에서 49를 뺍니다. 얼마예요? 56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답은 56. 성씨 이해됐나요? 혹시 답 맞냐? 이거 답 체크되어 있는 사람 있어? 답지 한번 봐볼래요? 52요. 우리 뭐 또 빠뜨린 게 있나 봐요. 아, 야, 또 있다, 또 있다. 요거, 또 있다. 자, 요거 11개가 아닙니다. 추가돼야 돼요. 뭐 더 있어? 3개가 일직선. 요것도 있다, 그치? 됐음? 그러면 여기가 26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53이 될 거라서 52가 되겠네. 됐지? 오케이. 66번 가볼까? 아씨. 자, 숙제 다 됐어? 오우,
쌤꼭 빼곤 다 했어? 앞에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 너도. 자, 갑시다. F와 F 인버스가 똑같다라고 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얘들아, F와 F 인버스가 똑같아. 자, 간다. 일단 3은 무조건 3으로 가라고 했고, 인버스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가야 되나? 일단 이거 좀 그리고 나서 조건 읽을게요. 3은 반드시 3 가고. 자, 간다. 첫 번째. 일단은 인버스가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뭐 하나만 나와야 돼? 역함수의 존재 조건 뭐다? 1대1 대응. 기억나죠? 1대1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F와 F 인버스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게? 이거는 너희들이 수학화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내신 대비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많이 만나게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신 대비니까 수학화 기말고사면은 뭐 몇 월쯤이겠냐? 한 10월, 11월쯤 되겠지. 그때쯤 되면 정말 많이 풀어놨을 문제가 될 거예요. 자, F와 F 인버스가 같다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이쪽 대응과 이쪽 대응이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돼야 돼? 자, 기억하세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다 대응해야 됩니다. 뭐? 자기 자신으로. 또는 어떻게? 만약에 얘가 일로 가면 얘도 일로 가도록 크로스가 몇 개가 섞여 있으면 돼. 그래서 지금 원소가 몇 개 있어? 5개 있죠? 정역도 공역도.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음? 외워두면 됩니다. 자, F에서 1에서 3으로 가면 인버스도 1이 3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1, 3, 3, 1 서로 왔다 갔다 크로스가 되어줘야 돼요. 이해됐음? 그래서 너희들은 첫 번째 얘부터 갑니다. 얘는 방법에서 몇 개? 무조건 하나겠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4로. 됐지? 그럼 두 번째 얘 갑니다. 일단 누구는 반드시 3은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거든. 삼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확정적이니까 크로스 꼬이는 놈을 한 세트만 만들어주자. 3은 제외하고 누굴 골라줘? 1과 2와 4와 5 중에서 두 녀석을 골라주는 거야. 고르면은 걔네들끼리는 크로스로 가는 거지. 뭐? 4개 중에 2개를 골라주세요. 그럼 고르지 않은 녀석 누구랑 누구는? 2와 5는 자기 자신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음? 그럼 두 번째 마지막 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 2세트가 꼬이고. 그럼 뭐예요? 한 번 더 그릴까? 1, 2, 3, 4, 5, 1, 2, 3, 4, 5. 뭐 해주자? 3은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꼬일 녀석 하나 골라주자. 자, 예를 들어서 뭐? 4개 중에서 역시 2개를 골라요. 1과 이번에도 4를 골랐다 치자. 크로스 꼬여. 그러면 남아있는 놈들도 뭐 해야 돼? 꼬여야 되는 거지. 그럼 끝인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2팩으로 나눠야 돼요. 자, 이게 왜 나눠야 되는지 이해되는 사람. 그래야 답이야. 일단 답부터 내고 가볼까? 그럼 답 얼마예요?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6, 세 번째는 3, 답은 10. 10 맞는지 답 한번 확인해보고 아마 맞을 겁니다. 왜 마지막을 2팩으로 나눠야 될까? 서 알겠어? 방금 앞에 거랑 똑같이 푼 것 같은데 왜 나눠야 될까? 자, 이걸 잠깐 봐요. 내가 지난 시간에 조합의 마지막 한 녀석을 내가 설명 안 한 게 있어. 뭐냐면 바로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이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이제 그러고 너희들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라고 하기가 이제 민망한 게 너네 밑학년 또 다르지 않냐? 너네가 마지막 학년 아니야? 지금 교육과정에? 그지?
어쨌든 지금 너네 교육과정으로 바뀌기 직전의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다가 지금 너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분할이 굉장히 심플하게만 나와 있거든. 일단 분할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줄게. 5명이 있어요. 예시로 갈까? 5명이 있어요. 이 5명을 6명부터 하자. 6명이 있어요. 1명, 2명, 3명, 팀을 구성하는 방법의 수를 골라주세요 하면은 뭐야? 일단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1명 고르면 되죠. 걔 혼자 팀. 남아있는 거 몇 명? 5명 중에서 2명 고르면 되죠. 걔네끼리 팀. 그럼 남아있는 마지막 3명을 지들끼리 팀 만들어주면 되지.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5명이 되는데 1명, 2명, 2명으로 팀을 구성을 해보자. 그런 방법의 수를 골라주세요라고 하면은 일단 5명 중에 하나 고른 건 맞습니다. 근데요, 남아있는 4명이 4C의 2 곱하기 2C의 2. 남아있는 4명 중에 2명 고르고 마지막 남아있는 2명을 그대로 팀 구성해주면 돼. 라고 하면 틀렸어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서도 2팩분의 1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2팩의 정체가 뭐냐면, 자, 봐봐. 일단 A, B, C, D, E가 있어. 처음에 1명 고른 거는 그냥 A가 빠졌다 쳐볼게.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B, C, D, E지. 처음에 2명을 고를 때 B, C를 고르고 여기에 D, E를 고른 거랑 처음에 D를 고르고 두 번째 B, C 고른 거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결국 팀 구성을 보면은 A, B, C, D, E. 밑에 것도 A, B, C, D, E.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A팀, B팀, C팀이라고 팀의 이름이 있다거나 팀의 역할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청소한다. 뭐 교무실 청소,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이러면서 팀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분배라고 해서 또 따로 할 거거든, 나중에. 오늘은 분배는 안 하고. 어쨌든 이거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저기로 다시 돌아가 봐. 왜 2팩으로 나누는지 알겠어? 얘가 일종의 뭐 하고 있는 거야? 3은 먼저 지 혼자 골라놓고 남아있는 1, 2, 4, 5를 가지고 분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그래서 지금처럼 1 뭐 골랐냐? 1, 4 고르고 2, 5 고른 거지. 근데 이게 처음에 2, 5 고르고 두 번째 1, 4 고른 거랑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2팩으로 나눠야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분할을 배워야만 한다라기보다 그냥 2팩으로 나누는 이유, 2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 이유를 너희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 제일 처음에 경우의 수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한번 생각해봐. 경우의 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구별되는 가지수를 찾는다라고 했지. 내가 찾은 그 뭐 3가지면 3가지, 6가지면 6가지 방법들이 전부 다 다른 게 맞는지 혹시 중복된 건 아닌지 항상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2팩 없이 6으로만 해놨다면 세 번째도 그거는 중복되는 녀석들을 다 다르게 카운트 해놓은 거네요. 그래서 2로 나눠야 된다는 걸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음? 끝! 숙제풀이 끝! 자, 오늘 남은 시간 원래 이제 너네가 이게 뭐 정규반이든 뭐든 시간이 충분한 상태에서 클리닉을 진행을 했다면은 풀었을 경우의 수, 순열, 조합 3개의 테스트를 한데 모아놨어요. 20문제 정도 됩니다. 요거 풀고 풀이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알았죠? 그게 뭐 빨리 풀면은 빨리 마칠 수도 있고, 너네들이.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전범위로 하려다가 조금 부담될 것 같아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만으로 했습니다. 일단 테스트 첫 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이거 질문해야 돼요. 번호 불러주세요. 1, 2, 3, 4, 5, 6번에서 5번 또 4번, 5번 또 말고는 괜찮습니까?
3번 괜찮아? 오케이. 약수의 총합, 이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 y가 질문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근데 까먹었겠죠.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는 녀석인 거고. 자, 4번 같은 거는 아무래도 약간 응용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쉬워. 얘들아. 일단은 뭐 이의 배수고 아니고를 떠나서 약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해야 되겠어? 구하고자 하는 280을 뭐 해야 되겠지? 소인수분 해야 되겠지. 소인수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 좀 하지 말라 그랬죠? 2, 뭐 140에 또 2, 이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 하지 말고 280 자체가 큼직하게 쪼개지면 28 곱하기 10이잖아. 그럼 뭐야? 28은 4, 7, 28이고 그러면은 2가 2개, 여기 하나 더, 2가 3개. 그리고 5가 하나, 7이 하나.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빨리 할 수 있지, 소인수분해. 자, 어쨌든 이 녀석에 대하여 뭐 해주세요? 2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지수 3에 1 더해서 4 곱하기 지수 1에 1 더해서 2 곱하기 여기도 2.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2로 가잖아. 답은 16으로 가잖아. 약수의 개수를 그냥 구하면. 그쵸? 근데 2의 배수라는 얘기는 뭐야? 얘가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 중에 2는 적어도 하나 포함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게 되는 게 뭐야? 적어도를 이용을 하면 풀이 1 뭐가 나오는 거야? 6건으로 가는 거지. 뭐?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제외합니다. 뭐를? 2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녀석을. 그럼 전체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아까 얘기했던 4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럼 2를 포함 안 하겠다는 얘기는 2는 없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뭐야? 2 곱하기 2겠지. 그래서 몇 개야? 16 빼기 4, 12개.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몇 번이야? 4번이죠? 그런데 또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굳이 적어도라는 거를 꼭 써야 될까? 그건 아니거든. 그럼 2를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3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로 찾았던 거야? 2를 안 가질래부터 해서 하나 가질래, 2개 가질래, 3개 가질래까지 해서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그럼 안 가질래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하나 가지거나 2개 가지거나 3개 가지면 되잖아. 그래서 2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3가지. 그리고 5는 가질까 말까. 7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질까 말까 고민하면 됩니다. 그럼 또 하면 12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 알았죠? 오케이? 다음 5번. 자, 이것도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너네가 까먹은 걸 거예요. 10,000원짜리가 3장이 있고 5,000원짜리가 2장이 있고 1,000원짜리가 6장이 있어. 그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뭐? 첫 번째, 방법의 수. 얘들아,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뭐랑 똑같다?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 그래서 뭐?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4가지. 5,000원짜리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3가지. 1,000원짜리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7가지. 맞죠? 약수의 개수랑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3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낼래, 하나 낼래, 2개 낼래, 3개 낼래 해서 4개. 그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마지막에 0원을 지불한 것은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빼기 1 해주시면 답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얼마야? 83이 되겠네. 됐음?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금액의 수. 금액의 수 때문에 보통 많이들 질문을 하죠. 자, 금액의 수는요. 1,000원짜리 5장을 내서 5,000원 내는 것과 5,000원짜리 1장 내서 5,000원 내는 것을 동일한 금액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중복되는 구간을 보라 그랬지. 여기서 중복된다는 거는 아래 단위의 화폐를 가지고 윗 단위의 화폐를 만들 수 있나? 네. 6개나 있으니까 5,000원 만들 수 있죠. 중복됩니다.
그 다음에 5천원짜리가 두 장이 있으니까 만원짜리 만들 수 있죠? 중복됩니다. 그럼 중복되는 구간에서는 뭐 한다? 전부 다 환산을 시켜준다. 그래서 만원짜리를 환산? 5천원짜리로 전부 다 환산하고, 그리고 5천원짜리들도 전부 다 1,000원짜리로 환산을 하면 결국은 1,000원짜리만 몇 장이 있냐라고 가시면 되겠지. 됐죠? 총 금액 얼마예요? 46,000원. 46장 있다고 보면 되겠네. 이해됐음? 그럼 이걸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에서 뭐? 47. 근데 그 중에서 0원을 지불한 것은 제외한다. 46. 그래서 둘이 빼주세요. 83에서 46 빼니까 얼마야? 답은 37이겠네. 이해되었음? 83, 46 맞는지 확인하고. 예전에 이거 내가 다른 반, 그 위에 학년 풀렸을 때 83도 틀렸고 46도 틀렸는데 답이 맞아가지고 질문 안 한 놈들이 몇 명 봤거든. 83, 46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패스해도 되겠어. 자, 간다. 7번부터 12번까지. 자, 7번 할 거고요. 8번 할게요. 7, 8번 말고 또 질문. 10번이요, 또. 안 해도 되겠음? 시윤이도 안 해도 되겠음? 7, 8, 10 3개만 하면 되겠음? 서화도? 네. 승현이도? 승현이? 근데 승현이 질문 조금 더 있지, 근데. 그지? 일단 승현이는 최대한 애들 질문한 거 위주로 가서 여기에서 꼭, 그렇죠? 이해하는 걸로 가자. 자, 일단 7번 갑니다. 7번은 뭐 때문에 틀렸어? 수영도 생각 안 한 거죠. 간다. 누구부터 칠합니까? 당연히 A부터 칠합니다. 왜요? 가장 많이 인접한 것부터 칠하는 게 기본적인 약속이거든. 그래서 A 칠한 다음에 B, C, D 순서로 돌릴게요. 간다.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을 합시다. 뭐예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5가지 색상을 가지고 중복 사용해도 좋은데 인접한 거 구분만 해주래.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에서 몇 가지? 5가지. A에다 뭔가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B에 칠하러 가보자. A에 칠했으니까 그거 색깔 하나는 피해야 되겠다. 그치? 4가지. C에 칠해야 될 때는 뭐야? A, B에 칠한 거 둘 다 피해야 되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남겠다. 그치? 근데 이제 D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D에 의해서 뭐가 달라져? E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달라지죠. 왜요? BD가 같은 색을 칠해졌을 수도 있고 BD가 다른 색이 칠해졌을 수도 있지. 그러면 E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BD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 원인을 제공하는 누구에서부터? D에서부터 뭘 하셔야 됩니다? 수형도 나눠서 경우를 나눠서 쪼개줘야 되겠지. 각각 풀어줘야 되겠지. D는 그래서 뭐? B에 칠한 것과 같은 색을 칠할 거냐, B에 칠한 것과 다른 색을 칠할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B에 칠한 거랑 같은 색깔을 칠한다. 칠할 수 있는 방법에서 몇이에요? B를 따라가세요. 4 아니라 그랬지. B랑 같은 색깔 1개 칠할 수 있고, 두 번째 B랑 다른 색깔을 칠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원래 지켜야 되는 이 2가지 색깔과 다른 거, 그리고 얘랑도 내가 다르다고 한 거니까 3가지 색깔 다 피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칠할 수 있는 방법에서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각각 E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은 BD가 같은 색깔 칠해졌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칠한 색깔 하나, A에 칠한 색깔 하나. 2개를 피해야 되니까 남은 거 몇 개? 3개. 근데 여기는요, BD 다른 색깔 칠해져 있으니까 2개 피해야 되며 A 거 하나 더 피해야 되니까 3개를 피해야 되지. 남은 색깔 몇 개? 2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에서 답을 내시면 되겠죠. 됐죠? 또는 뭐 5, 4, 3에다가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로 가셔도 되고. 어찌됐건 얘가 7. 그래서 해주면 60. 답은 얼마? 420. 됐죠? 8번 갑니다.
A에서 출발해서 모든 도로를 빠짐없이 한 번씩만 거쳐서. 그러면 일단 A에서 출발한 건 좋은데 도로가 여기가 3개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잖아. 그러면 뭐? 일단 모든 도로를 다 한 번씩 거치라고 했으니까 일단 갔다가 왔다가 갔다 이거 순서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야 요거 한 방에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거든. 여기 갔다가 돌아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다? 이거 나열할 수 있는 방법 몇 팩? 3팩으로 가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개 있어? 4, 5, 6, 7, 8 5개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 못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5개를 뭐 해줘야 돼? 갈 때, 올 때, 갈 때, 올 때, 갈 때 5개를 순서 나열해줘야 되겠네. 끝. 그럼 뭐야? 126, 720이 답이겠죠. 됐나요? 답은 몇 번? 5번. 8번. 답이 5번. 다음. 10번을 가기 전에 9번 잠깐만 얘기하고 갈까? 9번은 뭐야? 1, 2, 3, 4, 5가 각각 적혀있는 하나, 5개의 농구공이 있어요. A1, 2, 3, 4, 5라고 적혀있는 가방에 하나씩 넣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2가 적힌 공은 A1에 넣고 K가 적힌 공은 K에 넣지 마세요. 뭐야? 자기 자신의 공 가져가지 마. 맞죠? 자기 자신이 쓴 모자, 자기 자신의 모자 가져가지 마. 대표적인 수영도 문제라 그랬지. 맞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뭐? 노가다성 문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게 2가 적힌 공은 반드시 A2에 넣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 하지 마라고 하면은 뭐야? 그러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4명짜리 수영도 9가지 방법. 이거 외우라 그랬었죠?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2가 적힌 공은 반드시 A1에 들어가 있는 좀 자기 자신이 아닌 이상한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아있는 공과 남아있는 가방은 하나하나 노가다로. 오케이? 수영도를 너네 해설지 보면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노가다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영도 문제라는 거 외워둡시다. 알았죠? 10번 갈게요. 이거는 해봐야 어차피 해설지 풀이랑 똑같아서 풀이는 안 합니다. 10번 갈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X와 AB라고 할 때 이 차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자, 수학상 얘기가 잠깐 들어왔네. 근데 결국 얘와 X축, 다른 말로 Y는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뭐로 들어가야 되겠네? 방정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변끼리 같다라고 둘게요. 그럼 뭐야?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에 플러스 ab 플러스 1는 0이라는 방정식 만들었고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다?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그럼 뭐로 들어가야 되겠네? 판별식으로 들어가야겠네.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ab 마이너스 4 뭐 나왔어? 완전 제곱꼴 보여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얘가 뭐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얘가 뭐 4보다 작다라고 풀면 되겠다, 그치? 같아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예요? a-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a-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과 0과 1 세 가지 나올 수 있겠네. 됐지? 그러면 이제 a-b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다. 그럼 a, b의 순서쌍은 1, 2. 그 다음에 2, 3부터 해서 어디까지? 5, 6까지 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거는 1, 1, 2, 2부터 해서 6, 6까지 갈 수 있을 거고. 1이 되기 위해서는 A가 크라는 얘기다, 그치? 2, 1, 3, 2부터 시작해서 6, 5까지 갈 수 있겠네. 가까이 개수 찾아주면 되겠다, 그죠? 5개, 6개, 5개. 5개, 6개, 5개, 16개. 의 가지수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10번. 그래서 답은 3번. 객관식이었죠? 끝! 여기까지. 어때? 풀어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너네가 지금 순열과 조합을 섞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또는 문제에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풀지 말을 살짝 바꿔서 풀어야 될지 그게 지금 되게 헷갈리는 상황일 거야.
우리가 순열조합을 풀다 보면은 고지 곧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말을 바꿨더니 쉽게 풀리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 그게 너희들이 충분히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막해서 그래서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할지 있는 그대로 풀지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 사실 많이 쓰는 게 대부분이고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될 때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 또는 밀어붙여야 될 때 자꾸 바꿔서 뭔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걸 거예요. 알았죠? 자, 다음 장 13에서 18까지 18은 만드셔야 될 거고 13에서 18까지 질문 18번 말고 17번 또 13번 오케이 13번 또 16번 괜찮아 구두 오케이 자 13번 가보자 자 이거는 뭐 대표적인 사전식 배열 문제죠. 뒤에 있을 텐데 없네. 자 5개의 숫자 0, 1, 2, 3, 4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써요. 그래서 40번째 오는 수를 구해봅시다. 뭐야? 제일 작은 거 뭐? 1로 시작하는 수가 제일 작겠지? 0으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 400개. 그래서 몇 개? 24개. 그 다음에는 뭐? 2로 시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쓰면 안 되고 개수를 세어보니 400개 몇 개? 24개. 40 넘어가잖아. 그럼 이 안에 있겠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쪼개서 들어가자. 그래서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1로 시작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겠죠. 우르르. 몇 개예요? 300개 몇 개? 6개. 여기까지 몇 개? 30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리 1이 아니라 이 빵이다 그지? 그 다음에 이 1로 시작하는 거가 제일 작겠네. 또 우르르 나오겠네요. 몇 개? 300개 몇 개? 6개. 여기까지 누적 몇 개? 36개가 쓰였어. 그럼 그 다음 거 생각을 해주면 2는 안 되니까 2, 3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300개라서 6개 해보면 42개. 이 안에 존재하나 보다. 그 안에서 또 쪼개자. 그럼 2,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들은 2, 3, 0으로 시작하는 거겠지. 몇 개? 200개, 2개니까 38개. 그 다음에는 2, 3, 1로 시작하는 거 몇 개? 200개. 즉, 2개. 어머? 여기서 나온 거 뭐? 딱 40번째.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한 것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40번째다. 그치? 그럼 뭐야? 2, 3, 1로 시작하는 것 중에 마지막은 뭐예요? 큰 수, 작은 수 순서로 역순으로 써주는 게 가장 마지막이겠지. 2, 3, 1, 4, 0. 알았음? 끝! 17번 가봅시다. 1번. 이거 오늘 푼 거랑 거의 똑같다, 그죠?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지금 12개가 놓여 있습니다. 아까 15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해주세요? 직선이냐, 삼각형이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찾아달래요. 뭐야? 일단 12개의 점들 중에서 2개를 골라줘야 직선이 선택되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 일직선상에 3개의 점이 놓이는 경우는 뭐 합니다? 2개를 고르는 방법들이 전부 다 같은 직선을 나타내지. 삼각형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몽땅 뺄 텐데 직선은 직선이 만들어지긴 하니까 한 번은 남기고 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몇 개가 있어. 즉 일직선상에 3점이 놓인 게 몇 개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있죠? 어떤 거? 일직선상에 4개의 점이 놓이는 경우. 이런 거. 3개나 존재하네. 간다. 걔네들도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방법들은 전부 다 같은 직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남겨놓고 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다고? 3개가 존재한다고. 끝! 계산해볼까? 얘 계산해주면 얼마임? 66. 2, 8, 16.
5, 3, 15. 그래서 35가 나오겠네요. 되었음. 끝. 마지막 18번 저쪽으로 가야겠다. A. 자, A에서 A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간다. 첫 번째 뭐예요? 이번에는 말로 줬네. 1대1 대응이다라고. 근데 이 가해 조건을 1대1 대응이라는 말 대신에 대체하게 되는 조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A와 B가 다르면 FA와 FB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맞죠? 또는 F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뭐 요딴 말로 줄 수도 있고.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또 다른 명칭들로 등장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은 그냥 1대1 대응. F1은 7. 1은 반드시 어디로? 7로 가세요. 그 다음에 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은 F에 들어가는 게 K니까 X값이라고 볼게요. 정의역의 범위에 있는, X의 범위에 있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기 자신보다 작은 곳으로 대응하세요. 물론 같아도 되고요. 끝. 그림 그려볼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자, 1은 반드시 어디로 가라고? 7로. 자, 간다. 이제부터 고민을 합니다. 자, 2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예요? 2개.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은 곳으로 가면 되지. 경우의 수 2가지. 갖다 치자. 3이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역시 2가지. 왜? 자기 자신 하나 추가됐고 방금 간 1 말고 남는 거 하나 더 선택 요소. 그럼 2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나는 예시를 든 거야. 그러고 나서 누구? 4를 가보자. 역시 방법에서 몇 가지? 2가지. 남아있는 거 하나랑 자기 자신 추가된 거 하나. 또 2가지. 뭐 갖다 치자. 5도 몇 가지? 2가지.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6도 몇 가지?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놈 하나는 방법에서 몇 가지? 1가지밖에 안 남아있지. 됐죠? 그래서 이것까지 그냥 둘 2의 6승으로 푼 사람들은 좀 아쉽고 답은 2의 5승입니다. 32. 됐나요? 끝. 이게 다예요. 마지막 장. 자, 19, 20, 21, 22번 4개 중에 질문. 19번 또. 20번, 19번, 20번 또. 나머지 2개는 괜찮음? 가자, 19번. 20번부터 갈게요. 자, 경찰관 몇 명? 7명. 소방관 몇 명? 3명. 을 총 몇 명? 총 10명이 있습니다. 나오네요. 5명씩 2개의 조로 나눕니다. 맞죠? 여기까지 한번 보면 뭐야? 분할입니다. 분할. 알았음? 근데 뭐해? 각 조에 적어도 1명의 소방관을 반드시 포함을 해주세요. 그럼 얘들아, 지금 조에 이름이 있어? 1조, 2조, A조, B조 이름 있어 없어? 조를 나눠서 역할 분배할 거야 안 할 거야? 역할도 없어. 그냥 조만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누구? 제한 조건이 있는 소방관부터 가고 싶은데 소방관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럼 소방관만 가지고 나누는 방법은 무조건 뭐야? 1명, 2명 아니니? 그지? 가자. 그럼 뭐 하면 돼? 1명을 고르기만 하면 되죠. 너 혼자 가. 그럼 남아있는 2명은 자동으로 둘이 같이 다른 조에 갈 거야 하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경찰관 몇 명? 4명 선택을 해서 한 조로 넣어주면 나머지 3명은 자동으로 여기 아니니?
뭐 하면 돼? 아이씨. 경찰관 7명 중에 몇 명? 4명 선택하기만 하면 끝나겠네. 너는 소방관 혼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다녀. 끝. 2 곱하면 답입니다. 그래서 3C의 1, 3. 7C의 4는 7C의 3으로 계산하면 되고 7C의 3은 뭐 암산 가능한가? 35 나옵니다. 그 답은 105 나올 거예요. 알았죠? 아이 아파라. 다음 21번 가보자. 뭔 소리야? 19번 갈게요. 자 얘들아 19번 별표. 이거는 근데 별표 친다고 해서 이 프린트는 집에 가는 순간 버려지겠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얘들아 가봐. 이게 너네 지금 볼록 다각형이라고 했는데 볼록 12각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볼록하다라는 얘기는 너네 사각형이 이것도 사각형이다. 알았죠? 근데 오목하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이런 거 없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각형을 볼 겁니다라는 얘기라서 볼록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걸 떠나서 일단 어떤 몇각형이 주어졌을 때 우리 여기서 대각선의 개수 고를 수 있냐 없냐? 있죠. 뭐 하면 돼요? 대각선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꼭지점들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일단 선분 만들어지지. 근데 그 중에서 변에 해당하는 몇 개? 6개는 제외해주면 이게 바로 대각선의 개수 아니냐? 이걸 할 줄 알거든. 또는 배우거든.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문제를 딱 풀 때 먼저 뭘 고민을 하냐면 쓰면 안 돼. 일단 틀린 풀이야. 쓰는 건 좋아도 이건 아니라고 쓰세요. 뭘 먼저 고민한다? 12개의 꼭지점들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그 중에서 12개의 뭐 변을 제외를 하면은 남는 게 뭐다? 대각선의 개수다. 이걸 구하려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40개를 쳐봐. 그럼 그 40개의 대각선들 가지고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해. 못 풉니다, 그렇게. 알았죠? 대각선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 맘대로 2개를 막 고른다고 해서 교점이 생기니?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아예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방금 이 육각형처럼 좀 많이 심플한 경우라면, 각이 좀 적은 경우라면 대각선들 개수 중에서 2개를 선택했을 때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몇 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내부에 생긴 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라 그래서 내부에 생기는 점이라고 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빼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2각형이에요.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출발하려고 한다? 이거 완전 잘못된 풀입니다. 아예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힌트냐면 첫 번째, 정 12각형이 아니라 그냥 12각형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비틀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들 중에서 내부에 생기는 점이 그냥 개수가 아니라 뭐 최대 개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육각형 예를 들어봐. 정육각형이 존재하면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있죠. 근데 또 다른 2개의 대각선의 교점도 여기 있죠. 일치하죠. 근데 이걸 뭐 해? 살짝 각을 비틀어서 뭐 해주세요? 살짝 각을 비틀어서 뭐 해주세요? 교점이 달라지도록 만들 거야 라는 얘기야. 즉 각은 내 마음대로 조금씩 계속 비틀 겁니다. 알아서. 그래서 교점들이 일치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로 가주면 돼. 이해됐음? 그러면 결론이 뭐냐? 간다? 결국 너희들한테 여러 각형이 주어졌을 때 대각선의 교점은 언제 발생하냐면 이런 대각선과 하필이면 저쪽으로 갔어. 이런 대각선과 이런 대각선 선택해서 교점 하나 발생하면 되고 또 다르게 대각선을 만들었을 때 교점은 얘랑 다릅니다. 그럼 이건 언제 만들어져? 간다? 결국은 꼭지점 4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4개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선택하면 교점 안 나오지. 이렇게 선택하면 교점 안 나오거든. 무조건 이렇게 될 때만 교점이 하나 발생하죠. 즉 꼭지점 몇 개? 12개의 꼭지점들 중에서 4개를 선택할 때마다 교점은 무조건 하나 발생. 끝. 이게 답이야. 되게 심플한 문제예요. 알고 보면. 결론은. 알았음? 답은 일단 뭐야? (495겠네요) 답은 이거예요. 알았죠? 왜 근데 12시 산지를 나중에 너희들이 공부 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보면 해설지 보면 딱 한 줄로 끝났지. 왜 12시 산지 지금 내가 얘기한 걸로 기억하세요. 알았죠? 학교 시험에 대각선의 개수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음? 그래서 요거는 잘 써놓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뭐 수학상 들으면서 수학하 나랑 같이 둘 다 나랑 한 사람들도 있고 수학상 다른 사람이랑 하다가 이제 뭐 수학하만 나랑 한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뭐 다른 쌤들은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수업의 프리윈터 수업은 항상 윈터 수업을 위한 약간 배경.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이 수학하 수업은 특히 처음 하는 사람들이지 다. 맞죠? 정말 기초 조금만 했던가 완전히 처음 한 거라서 굉장히 세부적인 유형들에 대해서는 거의 못 다룬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사실 프리윈터 기간에는 하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윈터 때 진행하려고 하면은 사실 또 뭐 시간적인 내용들이 너무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프리윈터 때 어느 정도 하고 윈터 때 제대로 하고 약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참고로 수학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내가 설명한 거랑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수학하는 과목 자체가 워낙 이제 심플하다 보니까 개념 설명 자체에서 응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편이거든. 그래서 사실 내가 우리 수업 초반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수학하 수업은 교재 자체는 심플하게 간 거 맞습니다. 굉장히 쉽게 갔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원래대로 갔는데 교재는 심플한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수업 중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풀어준 문제라던가 내가 이제 책 문제 말고 다른 것들도 일부 조금씩 풀어줬죠. 초반부터 해서 뭐 중간중간에 그 녀석들을 다 모아보면 결국 학교 시험 문제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알았죠? 내가 지금 다뤄준 문제들, 클리닉 문제들 다 모아보면.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혹시 특강을 아직까지 고민 중인 사람들은 수학하는 사실 본인이 너무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학하는 크게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불안하다. 아, 나 수학하 지금 이번 방학 때 했던 거 또는 앞으로 나중에 2학기 때 할 생각하면은 나 조금 불안해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수학하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괜찮기는 하겠죠. 근데 뭐 다시 말하지만 수학하는 아무리 교재 난이도를 올려봐야 여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아. 물론 내신고쟁이 같이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 풀어보면 많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유형들이 추가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야. 그냥 문제 자체가 꼬여 있는 거지.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수학 하를 한 번 더 듣는다고 한 사람들도 있고 수학 원도 뭐 수학 원으로 듣는 사람들도 한두 명 있었고 대부분이 이제 뭐 수2로 가 있거나 한 상황인데 뭐 아직 특강 고민 중이라면요. 수학 1, 수학 2 쪽으로 가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알았죠? 수학 하는 사실 여름방학 때 정규 수업으로 한 번만 더 준비를 해도 사실은 많이 충분합니다. 물론 서화는 예외. 너네 학교는 예외고.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그때 해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가 사실은 더 촉박하거든. 사실 이번 여름방학을 생각을 하면 그때 뭐 수학 1 준비하지 뭐 수학 2 준비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름방학은 2주, 3주 사실 너네가 뭐 부모님들끼리 여행도 가든가 그치 가족여행 가든가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요일이 사실은 2주 정도? 아니 정말 길어봐야 3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 안에 수원이나 수투는 절대로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수하는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을 진행할 수 있어. 짧게 막 2주만 해도. 오케이? 또는 뭐 정규 수업이니까 좀 길게 수업을 해서 여름 개학하고 나서까지 살짝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수1, 수2는 절대로 그 3주 안에 꽉꽉 채워 넣어도 사실 따라오기 힘듭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대로 준비를 못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그래서 결국은 내년 겨울방학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겨울방학 때 수원을 처음 하기에는 또 많이 어려운 과목이에요. 수원이 전에 한번 얘기했었을 거야. 그 예전 교육과정, 너네 교육과정 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왔냐면 좀 각각의 과목들, 그 직전 교육과정에서의 각각의 과목들에서 어려운 단원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지금도 있죠. 근데 그 어려운 단원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수원입니다. 왜 그딴 식으로 만들어진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원이라는 과목 처음에 이제 개설될 때 내가 이제 막 설명을 할 때 수원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수원 때 사실 등급 많이 떨어져. 대부분 학생들이 물론 결국 누구는 1등급 받고 하겠지만 등급들이 생각보다 등락 폭이 좀 완전 개판이에요.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 떨어진 사람들도 많고. 오케이? 말 그대로 수원이 어렵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얘기거든, 애들끼리. 그래서 수원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좀 많이 중요한 파트. 그 다음에 수투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수투는 지금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뀐 수능의 체계에서 수투가 가장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수투도 역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알았죠? 근데 이제 수투는 수상이랑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요번 특강 때는 수투를 미리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 라고 조금 이제 얘기해 놓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수투, 또 몇몇 사람들은 수원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성향 이런 걸 좀 가지고 이제 내가 추천을 해준 상황이거든. 어쨌든 수하와 수원을 얘기하면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알았죠? 너무 수하는 지금 당장 불안할 필요는 없기는 해. 근데 요번 프린터 때 해보면서 와, 나 수화 많이 약한 것 같아 를 느낀 사람들은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죠. 알았죠? 오케이?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프린터 기간 고생했고 내일 하루는 학원 전체 휴강이죠. 그래서 내일 하루는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부터 개강할 겁니다. 정규 수업이 그래서 월, 토 뭐 이런 사람들, 월수 이런 사람들은 월요일은 아마 수업 없을 거예요. 일단 내가 하는 반은 수업 없다. 월토반. 알았죠? 토요일 날 개강할 겁니다. 잘 가요. 고생했어요.